2026년 쥐띠 운세. 이때 손 놓으면 다시 3년 기다립니다. 쥐띠 여러분,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으십니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은 훨씬 무거워졌다는 느낌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하다 보면 돈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수입이 적어도 다시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벌이는 줄어들고 지출은 더 예민하게 느껴지며 통장에 찍히는 숫자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끼고 또 아끼는데도 여유가 생기지 않고 분명 큰 지출을 한 것도 아닌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쥐띠에게 2026년은 이런 감정이 더 또렷해지는 시기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운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3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은 쥐띠에게 갑자기 운이 좋아지는 해도 아니고 큰 돈이 굴러 들어오는 해도 아닙니다. 대신 지금까지 쌓아온 선택의 결과가 정리되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해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다시 기회가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이라는 것은 기차 시간표처럼 정해진 시점에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하는데 쥐띠의 경우 그 다음 기회가 오려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손 놓으면 다시 3년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시기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쥐띠의 기본 흐름과 지금까지의 선택입니다. 쥐띠는 원래 상황을 빠르게 읽고 계산에 강한 띠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을 타고났고 돈의 흐름에도 비교적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남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사업 기회를 먼저 발견하거나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투자 타이밍을 잘 맞춰 이익을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쥐띠의 선택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번의 실패가 마음에 깊이 남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돈 때문에 겪었던 불안한 기억들이 반복해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날렸거나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까지 잃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결과 기회를 보아도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한 번 더 미루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사람한테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기회를 계속 흘려보내는 선택입니다. 2026년은 이렇게 멈춰있던 흐름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해입니다. 운은 쥐띠에게 이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은 더 이상 밀어주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마치 물이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 돌아가듯이 운도 막혀있는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해는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해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해입니다. 두 번째는 왜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시기인가? 2026년 쥐띠 운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이 해에는 운이 대신 끌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기회를 눈앞에 가져다 놓고 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이 일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 지출, 구조를 바꿀 것인가? 지금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질문들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작년부터 어쩌면 몇 년 전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문제들입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뤄왔지만 2026년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속 돈을 빌려가기만 하는 지인과의 관계, 수입은 없는데 시간만 잡아먹는 일 매달 나가는데
효과는 없는 고정 지출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내용이 아닙니다.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움직임이라면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로 넘기면 운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부터 기회는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려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을 흘려보내면 다시 3년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GT의 운은 3년 주기로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이 전환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전환점까지는 비슷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가 하나의 흐름이었다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이전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2029년이 되어서야 다시 기회가 옵니다. 세 번째, 2026년 GT 재물운의 진짜 의미. 많은 GT분들이 2026년을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오는지, 큰 재물이 생기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은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해는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유산을 받거나 투자한 것이 대박 나는 그런 극적인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재물의 흐름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왜 벌어도 남지 않았는지, 왜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막혔는지 그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동안 몰랐던 문제들이 검사 결과로 나오는 것처럼 재물 구조의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나가는 돈, 습관처럼 새는 지출, 정리하지 못한 고정 비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료들, 거의 쓰지 않는데 해지하지 않은 보험들,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습관적으로 해주는 경조사비나 용돈,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모임의 회비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체감상 재물운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지?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재물을 모으려면 먼저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지출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몇 년 동안 같은 고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같은 구멍으로 계속 새니까요. 그래서 2026년은 버는 해라기보다 남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그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세요. 셋째,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세요. 이 세 단계만 거쳐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최소 120만 원입니다. 이것이 2026년 재물운의 진짜 의미입니다. 네 번째, 관계운이 흐름을 좌우하는 이유. 2026년 GT는 사람 때문에 돈이 새기 쉬운 해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 정 때문에 이어지는 불필요한 만남, 이미 역할이 끝난 관계들이 재물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GT는 원래 정이 많은 띠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으며 먼저 연락이 오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이 젊었을 때는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넓은 인맥이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고 정을 나눈 사람들이 나중에 도움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도와줄 여력은 예전만 못한데 부탁은 계속 들어오고 만나면 즐겁지도 않은데 체면 때문에 계속 만나야 하는 관계들이 생깁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런 관계들이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지인,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도 또 빌리려고 하는 친척, 투자나 사업을 같이 하자며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쪽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쥐띠는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막는 원인입니다. 운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운은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자리가 차 있으니까요. 오래된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을 살 수도 넣을 곳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더 깊게 만들고 이미 역할이 끝난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금전적인 부탁은 분명히 거절하거나 연락이 와도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재물운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때문에 새던 돈이 멈추고 그 돈이 통장에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좋은 인연도 들어옵니다. 2026년은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쥐띠에게 꼭 필요한 행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새는 지출 하나를 정리하고 미뤄둔 결정 하나를 끝내며 이미 역할이 끝난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운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선택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쥐띠의 큰 운은 3년 단위로 흐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은 그 출발점입니다. 이 시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2029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때 손 놓으면 다시 3년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리할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 3년의 방향을 바꿉니다. 2026년은 쥐띠에게 시험의 해가 아니라 결단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